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한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문제, 그리고 등록 기준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개업을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등록에 관한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 이제 구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에서 첫 번째, 중개업 영위, 이 말이 있는데, 중개업 영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을 하면은 적법한 중개업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중개업이에요. 무등록이라는 거죠. 무등록 하다가 적발되면은 3년 동안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3천만 원 이하를 내든지, 하여튼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그러면 첫 번째, 등록이 뭐냐? 등록의 의, 뭐 실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등록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록은 어떤 일정한 사실, 학원 다닌다든지 뭐 학교 간다든지 하는 일정한 사실이라, 아니면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법률 관계. 그런 일정한 사실, 법률 관계를 그 각 행정기관, 뭐 학교면 학교고, 뭐 학원이면 학원, 아니면은 동사무소면 사무소, 이런 구청이면 구청, 이런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줄이면 공부라고 합니다. 공적인 장부에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등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수강 신청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등록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등록의 의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 우리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가 있어요.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 요거만 아시면 돼. 그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에요. 줄여서 뭐라 부르겠습니까? 등록대장,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에 관한 사항을 요 등록대장에다가 기재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요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등록, 우리 이제 중개업 등록의 성격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성격이요. 첫 번째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 제목이 일신전속성입니다. 일신전속성이란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속해 있다. 전적으로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하고의 어떤 긴밀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가 자격증이나, 뭐, 그렇죠. 어떤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부여한 어떤, 증명 서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신전속성이라는 얘기는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어. 그러면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이 아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상속 안 됩니다. 등록증 상속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 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게 일신전속증이고, 두 번째가
기속성이란 말이에요. 기속성. 기속성이란 말은 말곱비 기자를 씁니다. 예. 말의 곱비를 씌운다는 얘기죠. 말의 곱비를. 그러면 기속이란 말은 어떤 등록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다 등록시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절차에 문제 없다 그러면 뭐 다 등록시켜 줘야 하는 성질이 뭡니까? 기속성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기속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용어가. 기속과 반대되는 거. 뭡니까? 네?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속과 반대되는 거. 재량이라고 합니다. 재량. 재량 들어보셨죠? 재량권. 재량은 할 수 있는 거고, 기속은 해야 하는 거예요. 차이점 기억하셔야 재량입니다. 재량. 차이점. 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세 번째 성격은 적법 요건이에요. 등록을 하면 적법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이지. 그러니까는 적법하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등록입니다. 자, 적법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냐면은 효력 요건이 아닌 거예요. 효력이란 말은 유효하냐, 무효이냐 그 말인데,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한테 내가 무등록인지 모르고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그 거래 계약이 유효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습니까? 무등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왜? 등록이라는 것은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네 번째는 개별성이다 이 말이에요. 개별성. 개별성이란 말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각자.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법에 돈이 없어서 뭐 월세를 아끼려고 그렇게 적으면 좀 그렇잖아. 법인데 법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래 적어놨어요. 물론 업무는 뭐 가지고 효율적 수행할 수 있겠지.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소를 친구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무소만 같이 사용하는 거고 등록은 다 뭐예요? 각자입니다. 개별입니다. 등록증 다 각자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성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네 가지 특징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3번 등록 신청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 나옵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일단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안 하면 일단 등록이 안 된다 보십니다. 지금 현행법상. 자, 요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예 뭐 등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조문에 아예 말이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입니다.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붙은 사람은 이미 다른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는 거잖아. 다른 기업에 소속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인이 아니 그냥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렇죠. 다른 기업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말은 등록 신청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이중 소속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등록을 시켜주면 소속이 두 군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소속은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법. 그래서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이에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이 어떤 설립 기준을 갖춰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외국인이다,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 지문에. 외국인도. 그럼 맞는 지문입니까? 외국인도 등록 신청자의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물론 자격 취득하고 해야 되지. 그 지문에는 자격이 취득했다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문 자체에.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이 없네? 그러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 풀 때 그 지문 자체에 이미 자격이 취득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되고 외국 법인도 됩니다. 외국 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등록 관청이에요. 어디로 가서 등록 신청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어디냐면 첫 번째가 시장, 두 번째가 군수, 세 번째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 등록을 한다 그 말이죠. 시군구 단위로 시, 군, 구 단위로 등록한다. 그럼 이때의 시는 어떤 시를 말합니까? 이때의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예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구가 없는 시. 경주시. 또 북한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었어요 지금? 외국에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생긴 거 봐서 북한에서 온 것 같은데. 구가 없는 시, 경주시 있고 또 김해시도 있습니까? 김해시 있고 공주시 뭐 이런 게 있죠. 있고 하여튼 뭐 구가 없는 시가 있어. 그런 시의 시장, 그런 시의 시장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있어요. 특도 행정시. 특도에 가면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요. 이런 시장들을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시장들 등록관청이라 부르고, 군수는 모든 군을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군, 어떤 군이 있습니까? 울주군. 또 북한에서 온 거 맞네. 기장군. 또 강원도에도 있잖아. 뭐 평창군도 있고, 횡성군도 있고, 뭐 산청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군은 모든 군은 등록관청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구청장은 구를 말하는데 두 개의 구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여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그 구를 갖다가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 이 자치구청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선거합니까? 선거하죠. 선거합니다. 그런데 땅이 좀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아가지고 시장은 임명을 통해서 뽑는 구청장이 있어요. 그게 비자치구입니다.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고, 비자치구는 구청장은 임명을 통해서, 시장 임명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비자치구청장이에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열 몇 개 정도 있는데 어떤 시가 있습니까? 창원시가 있죠. 창원시가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수원,
청주, 전주, 포항, 그죠? 창원이고. 표정이 꼭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맞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구가 있어. 창원 5개 구가 있어요. 그렇죠? 포항에도 2개의 비자치구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구, 비자치구를 뭐 한다는 거죠? 불문한다는 거예요. 창원에 마산 하포구 뭐 이런 게 있어. 마산 하포구에다가 내가 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포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하포구청장은 비자치구청장입니다. 창원시장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릴 것도 없지 뭐. 구는 다 등록관청이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단독으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5번째가 등록 기준이네. 등록 기준, 등록을 할 때 갖춰야 하는 기준입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하는 기준. 물론 자격 취득하고 그다음에 뭐 결격 사유자가 해당되지 않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등록 기준, 그건 당연한 거고, 등록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등록 신청자. 누가 등록 신청하러 갔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러 갔다. 그래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는 2개의 등록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실무교육.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실무교육 이수라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실무교육 교육 대상에서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 등록 기준으로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언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언제적 실무교육?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받은 교육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교육받은 지 1년이 넘어갔어.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약발은 아까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하기. 미리 사무소를 확보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때 첫 번째가 원칙적으로 어디에다가 사무소 확보해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돼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지어입니다. 이게 가로에 이제 혹시 물어볼 수 있겠죠. 가설 건축물 대장 포함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기재되기 전 건물로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용어들은 주택법, 건축법에 다 나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뭐 완공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태의 건물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짓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반드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이래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근데 그냥 반드시 빼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이래 나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들어갔으면 틀렸어.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자, 확보 방법이라고 있어요. 확보 방법은 4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소유, 자기 건물이에요. 두 번째는 전세, 세 번째는 임대차,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사용대차예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확보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기 소유일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전세 해도 되고 임대차 해도 되고 사용자차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자기 명의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 주면 돼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 있죠? 두 번째, 법인이 등록할 때의 기준. 이게 이제 단독으로 요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문제로. 요게 아주 내용도 별로 없는데 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자, 5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법상 일단 기본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의 일단은 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법상의 회사. 그러면 상법상에 이 회사가 있는데, 회사는 5개의 회사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 그래서 제목은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회사가 있는지. 각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회사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 5가지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상 5가지 회사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만들어가지고 등록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등록해도 되고, 그 말이에요. 또는이니까. 자,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비영리 조합이다. 비영리 단체. 그래서 우리 영리 목적의 우리 중개사법하고는 관계없다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입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본금이 상법상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기본 조문이,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맞는 말인데 자본금 5천만 원일 것 이래 나오면 틀린 겁니다. 요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시로 물어봤어요. 자본금 1,000만 원인 한 명회사 이래 나와서 자본금 1,000만 원인 한 명회사는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자본금 1,000만 원인 한 명회사는 등록됩니까? 등록 안 시켜주죠. 왜? 한 명회사는 되긴 되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니까. 자본금 5천만 원인 한 명회사 이건 됩니까?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시로 나왔잖아요. 예시로 나오면 그렇게 나왔으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인 한 명회사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죠. 네. 기본 조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되면 되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이걸 조문을 그대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예시 형태로 물어본 건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먼저 해야 될 건 기본 조문을 충실하게 외워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이 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에요. 14조에 6가지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기업 빼고 6가지 업무. 그 6가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이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 빼고 나머지 임원 사원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록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이 총 7명이다. 그럼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대표 제외하고 7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3분의 1) 이상이니까 2명 가지고 됩니까? 7명 중에서 2명이면 3분의 1이 안 되잖아. 7명 중에서 3명은 돼야지 3분의 1 이상이지. 그런 거 안 되고, 그거는 저는 못합니다. 그거는 옆분한테 물어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거 뭐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틀렸어요.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일 것 틀린 겁니다.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건 주의하셔야 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것도 하나의 지문 들어갑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를 여기 제외한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포함한, 네? 대표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것도 틀린 지문이겠죠. 그렇게 수정해서 내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실무교육 이순회. 실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대표자는 당연히 받죠. 대표자, 그리고 전 임원 사원 다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만약에 있다는, 분사무소 있으면 분사무소 누가 받습니까? 책임자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분의 1 이런 게 없어. 그냥 전원이에요. 일단 전원이에요. 임원사원 전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제 막 문제 풀다가 순간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실무교육, 대표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렇게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렇죠? 뭐 3분의 1을 막 받고 막 이렇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실수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이에요. 1년 동안 공부하면 사실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조금 이제 실수하면 조금 이제 한두 개 차이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제 법인도 뭘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법인도 뭘 확보한다? 사무소가 있어야지. 법인도 사무소 확보. 사무소 확보는 저거랑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아요. 보면 사무소 확보.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한 문제. 얼마나 점수가 따기 쉽습니까? 자, 그래서 등록 기준까지 받고, 이번 순환에는 등록 기준까지만 볼 거예요. 등록 기준까지만. 그리고 1월 달에 절차. 그 뒤에 보면은 등록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록하면 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고,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이제 또 재교부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외에 무등록은 누군지,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증의 어떤 대여 등 금지에 관한 내용도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16페이지. 16페이지에 개설 등록 제도에서 등록 성질이 나왔죠. 성격, 뭐 성질이라 볼 수 있는데 대인적인 등록이다. 이 말이 이제 일신 전속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인적인 등록. 그리고 기속행위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에 일신 전속성. 같은 말이죠. 적법 요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 요건이 되어 있는 등록 요건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수 구청장이다 해서 구청장은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 신청자를 말합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공인중개사랑 법인인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뭐는 제외? 소속은 제외입니다. 이중 소속에 문제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 절차가 나와요. 등록 절차는 지금 보지 말고요. 등록 요건을 볼게요. 밑에 양가로 3번.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등록 성질 했죠? 네, 등록 성질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자. 등록 신청자가 다시 누굽니까? 등록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은 제외. 그리고 법인. 두 사람을 등록 신청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록 신청자.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는 넘어가고 일단은 등록 요건을 보겠습니다. 등록 요건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 말하죠.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법인이 등록할 때인데 일단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같이 묶어서 나왔네, 그죠? 실무교육 수료할 거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 임원사원, 임원사원 전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무소 확보 같이 나와 똑같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뭐 이게 뭐 공인중개사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 확보해도 가능하다 그 말이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돼 있죠. 거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얘기 둘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밑에 나오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법인, 그 외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 있네. 상법상 회사, 5가지 회사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까? 제외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4번, 동그라미 4번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겠죠. 14조. 그래서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4조에 위배, 반대되지 아니한 업무 같은 말입니다.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 5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이죠. 제외한 동그라미 하고 제외한 사원, 임원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고용이부터 뭐냐면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예요. 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